안녕하십니까. 이번 1타 클래스에서 민법을 담당하게 된 민희열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런 이력 양력이 있는데 요즘은 다 검색에 뜨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민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민법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1차의 중요한 과목인데 요즘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서 야, 좀 숫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좀 줄여달라, 이런 압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절대평가를 지금 버릴 수는 없고 하다 보니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민법 난이도를 좀 상승시켜 버리면 되죠.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높아진 원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더니 이제 작년 시험 기준으로 해서 사례 문제가 15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 9문제나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제 박스형 문제가 9문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게 이제 기존에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그중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정답이 2번이에요. 다른 걸 잘 몰라도 2번이 정답인 것만 알면 우리가 맞출 수가 있죠. 그런데 박스형 문제는 기역, 니은, 해서 디귿, 리을 이런 것들 중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것들을 골라내는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이제 정답 지문에 보면 니은도 있고 또 리을도 또 따로 있고 니은 리을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어떤 걸 골라야 될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풀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가 15문제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례 문제가 시험 문제가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지문 형태로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 가불병 이렇게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람이 등장을 하면 일단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문제가 되면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40문제인데 40문제가 15문제면 한 문제가 건너 하나씩 또 조금 더 가면 이제 2문제 건너 하나씩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근데 민희열과 1타 클래스를 만나면 이런 문제들은 가볍게 해결이 된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판례 비중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판례 비중의 증가. 판례 비중의 증가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문제가 출제될 때 그 끝에 괄호를 쳐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판례 결론에 따라서 판례가 어떻게 말했는지 이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80% 이상이에요. 최근 2년은 87.5%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한 4문제 정도만 그렇지 않고 거의 35문제 정도는 판례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근데 이제 이 판례라는 것도 판례만 있는 것이 판례가 아니고요. 판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법원에 들어오면 그것을 조문을 적용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그것을 이 판결을 내려요. 근데 판결은 어떤 사건에 대한 결론인 거고 그 조문을 풀어 쓴 거, 요게 판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판례인데, 요 이론적인 거, 요 판례인데 이 판례의 내용은 결론만 잘 알고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어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10년간 출제 비율이 누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지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총 40문제인데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그리고 물권법에서 14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근데 이제 자세한 것들은 좀 나중에 압니다. 민법 총칙이 뭐고 물권법이 뭐고 계약법이 뭐고 민사특별법이 뭔지는 나중에 알자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출제 비중이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작년에도 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조금 달라질 때도 있긴 한데 그래봐야 이게 11문제
또는 15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인문이니까 조금만 더 우리 말씀드리고 가자면 이제 총칙이란 말이 있으면 총칙 말고 각칙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각칙이에요. 물권법, 계약법 이런 것들이 각칙인데 거기에 같은 원리로 해결할 것들은 각 파트에서 계속 말하려면 입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총칙에서. 총칙에서 뭐 물권법의 합의 또 뭐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 다 합의, 계약인데 그런 것들을 총칙에서 법률행위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꺼번에 설명해 버린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은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일반법, 특별법.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 그러면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법은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죠.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민법에 렌트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렌트하는 건 다 임대차예요. 우리 예를 들면 뭐 호텔, 여관, 아니면 뭐 펜션 이런 거 빌리는 것들도 아니면 자동차 렌트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임대차죠. 세를 주고 빌려 쓰는 것을 임대차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중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을 특별히 좀 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둔 거죠. 그런데 그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특별법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서 그 특별법에서 정해놓은 것만 그 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법이 완전히 다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도 만약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서 뭔가 고치거나 막 뭔가 수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 비용상환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민법이라는 일반법에 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계약법 편에. 그래서 그 파트에 관한 법까지 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규정해 놓은 것만 그 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 일반법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다. 특칙을 좀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출제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네. 판례 중심으로 잘 공부하면 되네. 그다음에 이제 출제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의 이게 출제될 것들이 정형화가 돼 있다는 거죠. 어느 파트에 어떤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딱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중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2차 시험은 이제 또 1교시, 2교시로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런데 시험을 합격하려면 1차에 먼저 합격하고 2차까지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만약에 한 해에 같이 다 붙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동차 합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차, 2차를 동시에 합격했다 그래서 동차 합격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1차에 붙고 2차에 떨어지면 2차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러면 안 된다. 2차는 붙었는데 1차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차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1차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1차를 붙어야 2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가 기본 과목이에요. 그런데 요 과목을 봤더니 1차에 부동산 학계론이 있고 그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있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네요. 여기는 학계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으로 돼 있네요. 법. 다 법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민법만 1차에 들어가 있네요. 민법만 1차에 들어가 있어. 왜 그럴까? 민법이 1차에서 꼭 공부를 하고 이게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법을 모법이라 그래요. 어머니법이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알면 공시법, 뭐 중개사법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사실은 뭐 공법 이런 것들도 민법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서 민법을 꼭 먼저 공부해야 되겠다. 민법이 기본법이고 어머니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어쨌거나 봤더니 부동산 학계론은 약간 이질적이고 나머지는 법 과목이다. 그중에 출발은 민법이다. 사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민법 공부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의 반 이상이다. 50% 이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과장해서 뭐 7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민법을 좀 더 잘해야 되는구나. 정식 명칭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지만 보통은 그냥 민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를 부를 때 민법쌤 이렇게 부르면 되죠. 민법 교수님, 민법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합격하시려면 이게 과목당 40점 이상 해야 돼요. 평균 60점이면 되죠. 그래서 40점 이상, 평균 60점. 그래서 과락이 없어야 돼요. 과락은 과목의 낙제 점수죠. 그래서 40점 미만을 받으면 안 돼요. 40점 이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60점이면 된다. 그래서 이제 봐보면 이게 부동산 학개론이 조금 더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요. 부동산 학개론을 만약에 40점을 받았어요. 민법을 80점 받으면 합격이죠. 평균 60점 이렇게 되죠. 만약에 50점을 받았어. 70점 받으면 되죠. 60점 이렇게 되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50점, 70점 이렇게 받아도 되고. 근데 이제 경영학과라든지 경제학과라든지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해도 되겠죠. 80점, 60점. 그러면 80점, 40점. 그러면 60점이 돼서 붙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민법을 이 80점을 목표로 해서 한 70점, 75점 정도 받으면 이 좋은 점수로 붙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너무 어려운 건 제껴도 된다. 이런 걸 힌트로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다시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개론을 37.5를 받고 민법을 82.5를 받으면 평균은 60점이 되지만 이건 과락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과락이 돼버려서. 그래서 최소 40점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민법은 아주 그냥 만점이 80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시험이 객관식 절대평가구나. 그래서 객관식에 맞고 틀리고 이걸 잘 분석하면서 그걸 잘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평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것들 빼도 되죠.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결국 빈출, 중요 내용에 집중을 하면 된다. 근데 대개 보면 343이에요. 343에서 상중하 그러면 이 하, 중까지 이렇게 맞추면 벌써 70점이잖아요. 이 어려운 거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이건 너무 체질이 안 맞다. 그런 것들은 좀 제껴도 상관이 없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가이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시면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냥 제가 이제 분석해 놓은 자료를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제가 강조해 드릴 거는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 놨으니 강조해 드릴 테니까 강조해 드리는 것들을 잘 따라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례 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높아요. 그전에 조금 낮았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또 8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평균 80%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계속 80% 이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를 잠깐 봐볼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의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옳은 것을 고를 때는 꼭 옳은 이걸 잘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전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사례 문제인데 그걸 이제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 노트를 써서 강의 노트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는데 강의 노트를 써서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과 대리권도 없이 이렇게 대리 행위를 했을 때 본인 갑과 상대방 사이에 어떤 효과가 생기겠는가 해서 이건 효력이 안 생겨.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관계들이 이렇게 쭉 분석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걸 강의 노트로 제가 다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강의 노트가 요즘 뭐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아주 좀 많이 팔리는 그런 교재인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 노트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박스형 문제죠. 담보 물권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근데 이제 담보 물권에 모두 있는 특성을 통유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웁니다. 물불부수 뜻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물불부수 요게 있어. 그래서 요게 지금 물불부수죠. 물불부수가 됐네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유치권 여기는 이제 우물물이 없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물물이 없어. 여기서 우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에요. 여기 없는 거네. 그러니까 있는 것은 뭐냐?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암기법으로 그냥 답이 나오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걸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공부가 되게 힘들고 또 문제풀이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상기법 설명으로 제가 마지막에는 아주 얇은 자료로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또 합격하신 분들이 교수님 제가 이제 농담으로 너 목들이라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시험장에서 그 교수님들 목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확실한 그런 강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키워드들 뭐 물불부수 해가지고 이런 키워드 암기법이 있는데 그냥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고 암기가 그냥 자동으로 되도록 그래서 반복만 하면 그냥 반복을 하시면 그냥 시험 대비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공부는 이해, 시험은 암기 그런데 이해와 암기가 자동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문제 분석인데 그 문제 분석이 뭐냐 그러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중요한데 기출문제가 나침반이거든요. 우리 항의하는데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출문제는 중요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나왔고 또 그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할 분들한테도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문제은행식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거기서 변형돼 가지고 또 나오는 거죠. 변형돼서. 근데 어쨌거나 이 기출문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핵심 정리라는 교재를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기본서 다음 단계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그냥 합격하신 우리 합격생분들이 감사하게도 교수님 핵심 정리는 답지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합격생분이 써주신 말씀인데 핵심 정리는 답지다. 그래서 그거 반복하시면 그냥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정답을 한 번에 바로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부분의 정답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사례 문제는 그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키워드 암기법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 핵심 정리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노트까지 해서 여러분들을 민법에 아주 그냥 이 민법이 효자 과목이 돼서 1차 붙고 2차까지 동차로 붙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겠다. 예,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민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차 과목은 좀 실무적인 것이어서 약간 기술적인 법이에요. 근데 1차 민법은 약간 학문적이고 좀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서 중심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조금 처음엔 지도를 해드린다. 그래서 기본서 중심으로 체계적인 강의를 해드릴 거고 이제 나머지 실전 대비용으로 이렇게 해드릴 것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서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이 말씀 드립니다. 1타 클래스에 우리 그 교재 구성을 좀 봐보시면 기초 입문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어서 기초 입문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기초 입문서에서는 그냥 우리 법률 용어 정도를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공부하실 때 너무 열심히 하거나 그걸 암기하려고 하거나 너무 필기하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진짜 공부는 기본 이론 강의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 요게 이제 스타트죠. 그래서 여기서 좀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이것을 아주 수험적합적으로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어느 책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답지예요. 핵심 요약서가 있죠. 핵심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확실히 점수가 나온다. 요걸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최신 기출문제집인데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집 요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중 예상 문제집인데 이 적중 예상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훈련을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시험 본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훈련이 안 되면 내용을 알아도 문제풀이를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이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또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10회분 정도를 문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해보고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이 또 이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 엑기스 위주로 이것들을 해갈 거예요. 정말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잘 하시고 나면 우리 뭐 중개사 시험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 구호가 항상 절대 붙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붙는다. 절대평가 시험은 절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1타 클래스와 함께 꼭 이제 올해는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합격하길 바라고 끝까지 저희들이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